지난 키워드 편인 우연편에서 저는 필연에 대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미 스위치가 눌러져서 무한히 작동하는 기계. 그러면서 필연은 우연과 달리 인간에게 별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데라 씨의 표현으로 필연은 침묵하는 무엇이죠. 필연에는 주술적 힘이 없다고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우연편에서의 제 의도는 과소평가된 우연을 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필연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연만큼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필연입니다. 책 속에서 우연은 대놓고 나 여기 있어 라고 합니다. 필연은 조용히 묵묵하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워드인 필연에 대해서 저는 이 한마디를 던지고 싶습니다. 깊은 내면의 욕구에서 필연이 나온다. 필연에 대한 본격적인 대목에서 추출한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한 가지 필연이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직업이었다. 그가 의학을 택한 것은 우연이나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욕구에 따른 것이었다. 5부 6장까지는 토마시가 내무부 관리와 대화하다 결국 의사라는 직업을 사임하고 유리창 닦는 노동자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장부터는 이 선택이 예상과 다른 이유를 지녔음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토마시의 직업이 왜 필연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는 인간의 육체를 다루며 그에 따르는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속합니다. 물리치료사 등도 이 정의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의사의 정의가 아니라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실제로 선택한 명제입니다. 의사의 표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목적, 태도, 마음가짐 등이 포함됩니다. 쿤데라 씨는 이를 재능보다 훨씬 심오한 근본적 동의라고 부릅니다. 토마시는 의사가 되기로 선택하면서 이 내용의 마음 밑바닥부터 동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근본적 동의까지 한 토마시가 내무부 관리의 은밀한 협박 이후 의사를 사임합니다. 여기까지 소설을 읽어온 우리는 그 이유를 테레자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충분히 현실적이야 라고 말하는 독자들에게 쿤데라 씨는 아니 근본적 동의까지 한 사람의 선택이라기엔 설명이 부족해 라고 답을 하죠. 그러면서 토마시의 직업이 필연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그의 깊은 내면의 욕구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욕구를 따라서 의사에 대한 근본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욕구는 무엇일까요? 토마시의 깊은 욕구, 내면적 필연성은 표면을 파헤쳐서 그 너머의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의사로 이끈 이 욕구는 사람의 몸을 쪼개서 그 속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환자의 몸에 메스를 대고 수술을 했을 때 강력한 신성모독이 짜릿하게 다가온 점은 욕구가 만족되었다는 뜻이지요. 토마시만의 깊은 욕구는 그에게 필연적으로 작용합니다. 토마시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토마시만의 변수 없는 알고리즘이지요. 그런데 이 깊은 욕구는 토마시의 직업만 아니라 바람둥이 기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테레자도 극혐하고 독자의 일부도 싫어하는 그의 경향의 기초에 이 욕구가 있었죠. 쿤데라 씨는 7장 이후의 설명을 거치면서 그의 여자 사냥이 각 자아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소유하려는 욕구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표면을 파서 그 너머의 것, 그 사람만의 독특성을 발견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쿤데라 씨는 토마시의 행위를 세계 정복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토마시의 표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를 여자에 사로잡힌 미치광이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인간에게나 깊숙한 곳에 욕구가 있듯이 토마시도 그랬던 거죠. 이 서술 속에서 우리는 토마시가 의사를 사임한 내재적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직업을 에스무스 사인으로 여겼던 그가 그때까지 자신의 소명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털어버렸을 때 삶에서 무엇이 남는지 보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사임했다는 점을요. 테레자를 향한 사랑도 분명한 동시에 오로지 그만의
토마시 고유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내려놓은 것도, 여자에 미쳐 보였던 것도 필연이라는 점을 오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이 책에서 깊은 내면의 욕구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사비나를 꼭 짧게라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비나에게는 배신하고픈 욕구가 있었죠. 우리는 이 책에 퍼져 있는 그녀의 삶에서 배신이 선택을 유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공산주의, 남편, 프란츠, 조국인 체코까지도 배신을 했던 사비나. 배신한 자신을 배신하기까지 한 사비나. 그녀에게 배신은 줄 바깥으로 나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배신은 최고의 아름다움이었죠. 우연편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아름다움 또는 미적 차원입니다. 토마시도 유리창 닦는 노동자가 되어보니 자신이 어느 중요성도 부여하지 않은 일을 했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비나와 토마시가 느낀 아름다움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사비나는 자신이 배신한 경험의 이면을 보고 허탈감이나 후회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프란츠와의 가능성을 말년에 인정하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죠. 반면 토마시는 자신에게 인물은 없고 자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시의 이 발언 이전이지만 사비나는 토마시에게 당신은 모든 점에서 키치와는 정반대라서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키치의 왕국에서 당신은 괴물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사비나만이 토마시를 잘 이해했다는 서술에 따라 그녀는 토마시의 자유로움을 누구보다 정확히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비나 자신은 키치의 왕국에서 괴물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은유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비나의 삶은 도리어 자기 존재의 자유롭지 않음을 기반한 자유해야 한다에 가까웠던 거죠. 배신을 테마로 삶을 살아온 사비나가 과거를 돌아보며 허탈해하는 장면에서 저는 사비나의 깊은 내면의 욕구가 배신이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그녀의 삶의 양식이었던 배신보다 더 깊은 곳에 내면의 욕구가 있었다고 말이죠. 사비나의 배신은 필연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녀가 필연에 저항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녀가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